안녕하세요. 현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는 재능이 없는 걸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천재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자라보면 내 아이는 세상 평범한 아이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때 왠지 모르게 실망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뭔가 특별한 재능이 없는 걸까요? 재능이라는 것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할 거 하고 놀아! 너 할 거 하고 놀아? 그럼 난 언제 놀아? 방금 숙제했는데. 할 거 하고 놀아. 할 거 많어. 아이들 할 거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놀아야지 라고 생각이 들고 있을 때 부모님이 또 10시네? 잘 시간이야. 치과했니? 아이들이 이제 깨어나서 잠들 때까지 부모들은 그 아이가 해야 할 것들을 다 했는지를 체크하게 되고, 아이들은 할 걸 다 하고 나면 내가 진짜 좋아하고 해보고 싶은 일을 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한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요, 이 몰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몰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군가가 그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성과 내적 동기가 강해서 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그 일에 몰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입을 해야 내 재능도 발견할 수 있고 창의적인 어떠한 산물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늘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훈련되면 아이들은 할 거만 다 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말은 어떨까요? 오늘은 네가 정말 시간이 너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혹은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을 키운다 그러면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엄마 학원 시간이랑 겹쳐. 그냥 학원 가야겠다. 보통 이렇게 말 잘 안 하죠. 그 반대로 얘기하지만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 때로는 부모님의 태도가 네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었잖아. 학원 다음에 가도 되니까 한번 그 일 해봐.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하고 싶어 할 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한 프로그래머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분은 명문대를 나오신 것도 아니었고요. 네이버라는 곳에서 아주 촉망받는 그런 프로그래머셨어요.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어땠냐면 게임 중독이셨대요. 그래서 아는 지인께서 너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 한번 만들어 보겠니?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컴퓨터 언어 관련된 책을 하나 사주셔서 그분이 그 이후에는 그 책을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를 가셨어요. 가보니 내가 청소년 때 했던 그 공부가 수준이 꽤 높았던 거죠. 대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느끼셨고요. 나 정도 수준이면 꼭 내가 이 컴공을 다녀야 돼? 이런 생각이 드셔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한 거예요. 아빠, 아버지, 저 컴공 학위 이거 4년 동안 다닐 바에 그 돈으로 저한테 슈퍼컴퓨터를 사주십시오. 그럼 제가 멋진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학자금으로 아들한테 아주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열심히 게임을 만들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게임 중독이 다시 오셨어요. 군대 갔다가 나와서 본인이 가진 건 학위도 없었고 대단한 자격증도 없었고 뭐 커리어도 없었고요. 그래서 좋은 취업 자리는 얻지 못했죠. 하지만 그곳에 다니면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 다시 자격증도 좀 따기 시작했고 그렇게 본인의 커리어를 높여가면서 네이버의 프로그래머로 입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꽤 잘 나가는 프로그래머들과 교류를 하면서 본인이 하나 깨닫게 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의 대부분이 한때는 이 컴퓨터라는 녀석에 그게 중독이건 뭐건 푹 빠져서 생활해봤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할 거 하고 놀아. 해야 할 것의 중요성보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에 한번
푹 빠져보는 경험이 되게 필요하다고 말씀했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은 관찰자가 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주도성을 가지고 즐겁게 몰입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과정 속에 아이들의 재능을 찾으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게 아이들이 재능을 발견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청소년들이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제가 강의할 때 드는 예인데 다람쥐가 쳇바퀴 속에서 열심히 이렇게 돌면 내 다리가 튼튼하구나 이 정도의 자기 재능은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외 재능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다람쥐를 산속에 풀어놓으면 수직으로 나무로 올라갈 수 있는 재능도 알게 되고 내 발톱이 얼마나 튼튼하고 단단한지도 알게 되고 야 내가 이렇게 단단한 껍질을 이렇게 깔 수 있구나 이런 재능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쳇바퀴 속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재능이 정말 한정적이죠. 두 번째는 재능은 나를 기준으로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나의 재능이지 남과 비교해서 더 잘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이 나의 재능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찾기, 이게 두 번째예요. 제가 과학고등학교에 그 강의를 갔을 때 깜짝 놀랐던 일화가 하나 있어요. 과학고 가서 저는 내심 부러웠거든요. 이런 과학고에 아이를 보낸 부모는 참 좋겠다. 이 아이들은 얼마나 이렇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핵심적인 질문이 뭐였었냐면 선생님, 저는 과학고 와서 저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제가 과학에 재능이 없다는 걸요. What? 제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과학고를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과학에 굉장히 특별함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이들이 동료 친구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재능은 절대 남과 비교해서 더 좋아하고 더 잘하는 것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재능은 내 아이를 기준으로 내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게 내 아이의 재능이에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요. 제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다고 그 그림을 아주 잘 그리거나 어디 가서 1등상을 받을 만큼 특별하게 잘 그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가장 좋아하고 잘하니 그건 제 아이의 재능이 맞아요. 모든 재능의 열매들이 다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재능의 색깔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열매도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억하세요. 재능은 남과 비교해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재능이 없을까요? 세 번째, 재능이라고 인정하는 것들. 우리가 흔히 재능이라고 인정하는 것들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는 것,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 아이가 책을 굉장히 몰입해서 읽는 것, 부모가 인정하고 좋아하는 재능의 유형들이 좀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내 아이가 그 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 아이는 재능이 없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재능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건 간에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잘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 그런 것도 재능이지 않을까요? 팽이를 잘 돌리는 것, 이거 어때요? 이거 재능이지 않을까요? 어떤 아이는 자기 숙제는 꼼꼼하게 못 해와도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숙제를 잘 해올 수 있게끔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챙겨주는 뭐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재능이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미래에는 협업을 잘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재능일 것 같아요. 또 미래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더 갈등이 심화되고 빈부격차도 심해지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만족하며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신력, 뭐 그런 걸 가진 것도 재능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 아이는 재능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한 번쯤 내가 가진 재능의 틀이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 아이만이 가진 특별함, 내 아이가 가진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뭔지를 관찰해 보려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아이는 재능이 없어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 아셨죠? 우리 아이에겐 재능이 있어요. 내 아이의 재능이 없다고 단정 짓지 않기.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유능성을 확신시켜 주어야 할 역할이 있다고요. 내 아이에게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믿어주고 지지하고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이에게도 재능이 있겠죠? 다음에 만나요.